기준 수확량이에요. 기준 수확량은 교재 한번 읽어보고 할게요. 기준 수확량의 산정해가지고 38쪽 보시면 기준 착과수, 이제 여기서 기준 수확량이 되냐면 기준 착과수, 이제 량이니까 곱하기 가입 과중 하시면 되겠죠. 그럼 중요한 게 뭐다? 기준 착과수가 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볼게. 1번 기준 착과수라면 보험금 지급의 기준이 되는 과실수로 아래와 같이 산출한다.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과수는 그때는 적과 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한대요. 다만 적과 후 착과수 조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해당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할 수 있다. 기준 착과수입니다. 기준 착과수는 어떻게 먼저 생각하시냐면 기준 착과수는 해당 과수 안에 보상하는 손해, 발생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경우의 착과수를 말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당 과손에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 안 했대요. 안 했다면 거기에 달려있는 과실의 개수, 달릴 수 있는 과실의 개수를 뭐라 한다? 기준 착과수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자, 이 집이 자, 평년이 착과수가 10,000개였어요. 10,000개. 근데 적과 전에 자, 무사고였어요. 무사고, 아무런 사고 없었다. 무사고란 뭐예요? 뭐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5종이면 태풍, 강풍 이런 게 발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사고. 무사고인데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그럼 3,000개는 줄었죠. 안에서 7,000개, 3,000개 줄었는데 이 3,000개 준 게 뭐다? 보상하는 손해로 줄었어요? 아니면 보상하는 손해로 줄은 거예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로 줄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착과가 3,000개가 줄어들었는데 감소가 됐지만 보험자가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집은 뭐다? 보상하는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달릴 수 있는 과실이기 때문에 이 집이 적과 후 착과수보다 보상하지 않았잖아요. 발생하지 않았죠. 그래서 달릴 수 있는 거 7,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는 겁니다. 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적과 후 착과수가 13,000개. 자, 적과 전에 평년에 10,000개인 과수원에 적과 전에 무사고 아무런 사고 없었습니다. 근데 13,000개에 달렸다는 거예요. 그럼 이 집은 뭐예요? 보상 손해가 없었어도 몇 개를 달릴 수 있다고? 13,000개 달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기준. 되셨죠? 네. 그러면 이 집은 어떨까요? 자, 평년 착과수가 똑같이 10,000개가 달렸어요. 10,000개. 그 다음에 보상 손해가 발생했어요. 적과 전에 보상 손해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집은 착과 감소는 몇 개 된 거예요? 보상, 중요한 게 뭐예요? 적과 전에 보상 손해가 발생했죠. 그걸로 인해서 평년에 10,000개에서 7,000개 만들었으니까 3,000개라는 착과 감소가 발생했죠. 그러면 이 집은 기준은 뭐예요? 이 보상 손해가 없었다면 몇 개 달릴 수 있다고요? 10,000개 달릴 수 있었다는 과소인잖아요, 여기가. 그렇죠? 그래서 기준은 뭐다? 이렇게 인정된 착과 감소 과수가 있죠. 3,000개라는 게 있을 때는 착과 감소 과실수 플러스 적과 후 착과수가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결국은 보상 손해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그때 뭐다? 이게 없었다면 이 집 몇 개 달렸냐는 거죠. 10,000개 달릴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10,000개라는 개념 어떻게 한다? 적과 후 착과수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라는 얘기예요. 자, 이 집이 이렇게 돼요. 자, 평균 착과수가 10,000개인데 적과 전에 보상 손해는 발생했어요. 근데 적과 후 착과수가 13,000개 났다는 거예요. 자, 이 집은 착과 감소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없었죠. 그죠? 10,000개에서 13,000개를 빼면 마이너스 3,000개 때문에 착과 감소는 없다고요. 없죠. 그랬을 때 이 집 뭐예요? 보상 손해가 발생했어도 이 집에 발생하지 않았어도 원래는 몇 개 달릴 수 있다고요? 13,000개 달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집은 뭐다? 기준 착과수가 이때는 적과 후 착과수인 13,000개 된다. 왜? 이 집은 착과 감소는 없으니까. 결국은 기준 착과수라는 것은
해당 과손에 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달릴 수 있는 과실의 개수, 착과수를 뭐라고 한다? 기준 착과수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밑에 이제 나와 있네요. 자, 매우 중요합니다. 자, 사례 1번 이제 1과 2의 경우로 나와지는데, 적과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는 경우예요.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있는 경우는 이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경우. 평년 착과수가 10,000개고 적과전에 보상하는 손해가 있었죠. 그랬으니까 인정을 했죠. 그래서 착과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보상하는 손해가 있고 착과가 줄어들어야만이 뭐다? 인정된 착과 감소가 발생합니다. 보상하는 손해가 있는데 착과가 늘었다 라고 하면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여기는 착과는 줄었지만 인정된 사고가 없으니까 인정하지 않는다고요. 여기는 적과전이 무사고였죠. 그렇기 때문에 착과 감소가 없죠.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해당됩니다. 적과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없는 경우, 없는 과손이에요. 있는 과손, 없는 과손.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인정된 착과 감소가 있다라고 하면 이 집의 기준은 뭐예요? 원래 인정된 착과 감소가 없다면 이 집에 달릴 수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렇으니까 이 집은 몇 개? 기준 착과수는 달려있는 거, 현재 달려있는 거. 적과 후 착과수에다가 플러스 착과 감소 과실수를 더하면 원래 이 집은 뭐야? 보상하는 재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면 달릴 수 있는 개수가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왜냐하면 감소가 있었으니까. 얘까지 원래 재해가 없었다면 얘도 달렸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적과전에 인정된 착과 감소할 수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없다는 건 착과가 없으니까, 감소가 없으니까 달려있는 순수 달려있는 거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한다? 적과 후 착과수 끝입니다. 이렇게. 주의할 점은 두 번째가 더 중요한데요. 두 번째 것이 사실은 가예요. 여기가 여기 교재를 보면 가고 여기가 나입니다. 자, 근데 가에 보면 읽어보시면 그렇죠. 적과 종료 전 인정된 착과 감소수가 없는 과손이죠. 없는 과손에는 적과 후 착과수를 뭘로? 기준 착과수로 한다고요. 원래 이거밖에 안 열릴 거니까. 재해가 없어도 이거밖에 안 열렸으니까. 그죠? 다만 적과 후 착과수사 이후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가 큰 경우에는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할 수 있대요. 여기가 중요하죠. 여기에 단서가 한 적과 후 착과수 이후 착과수예요.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때는 기준을 뭘로 한다고요? 이때는 기준은 착과수로 한다. 예로 한다고요. 예로. 이 말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자, 이 집이 6월 20일 날 적과 후 착과수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10,000개가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10,000개가. 근데 7월 15일 날 일소로 착과폐 조사를 해요. 그때 착과폐 조사할 때 제일 먼저 착과는 어디다 보상한다고요? 달려있는 과실에 보상하니까 사고 당시 착과수를 계산하겠죠. 그래서 조사 시에 사고 당시 착과수를 조사해 봤어요. 사고 당시 착과수는 크게 필요 없으면은 적과 후 착과수 값을 그대로 쓰겠죠. 간격이 얼마 안 되니까. 이 기간이 얼마 안 되니까 떨어진 것이 없다면. 그렇지만 이때 아무런 떨어진 게 없어. 근데 다시 조사해 봤다는 거죠. 표본조사로. 표본조사 조사해 보니까 사고 당시에 착과수가 13,000개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는 일이라. 자, A라는 사람이 가서 10,000개라고 했는데 B라는 사람이 가서 꼼꼼하게 또 조사해 보니까 13,000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때 이 집의 기준 착과수를 몇 개로 할 거냐라는 거 고민하는 거예요, 지금. 몇 개로 한다고요? 13,000개로 한다고. 잊지 마세요. 네, 이렇게. 13,000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기준 착가수를 찾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2번 봐봅니다. 자, 4번.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가함수가 있는 과수는 있죠. 거기는 뭐다? 위항에서 조사된 적과 후 착가수에다가 플러스 해당 착과 감소가 수를 더하여 기준 착가수를 한다. 되셨죠? 자, 그러면 자, 기본 문제 연습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런 집 한번 볼게요. 자, 이 집이 적과 전에 자, 종합에 가입했어요. 자, 5종은 특이하게 가입 안 했대요. 이 집. 이 집. 자, A 과선, A, 사과. 그 다음에 B, 단감. 가선이 있다고 합니다. 자, 사과 가선에서는 이 집은 냉해 발생했어요. 냉해 사고. 있어요. 있대요. 이 집도 단감도 냉해 생으로 있겠죠. 같은 옆집 동네라면, 같은 동네라면. 그래서 냉해 사고 있습니다. 자, 이 집, 두 집 다 모두 평년 착과수가 10,000개고, 적과 후, 10,000개고, 이 집에 적과 후, 착과수는 7,000개. 이 집도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라는 거예요. 이렇게 7,000개. 아, 냉해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아, 이 집은, 네, 죄송합니다. 이 집은 종합에 가입했어요. 네, 이렇게 써야 됩니다. 5종 가입은 안 했고, 이 집은 종합에는 가입 안 하고, 5종에는 가입을 했대요. 이렇게 해야 이제 안 헷갈리시고 오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자, A 과수원의 첫 번째 질문. 착과감소 가수는 몇 개인가요? 뭐 이런 거죠. 몇 개입니까? 그렇죠. 평년에서 적착 빼고 3,000개가 착과감소죠. 감소 과실수는 뭐예요? 이 집은 종합에 가입했고 냉해라는 자연재해가 발생했고 그래서 7,000개 만들었으니까 착과감소는 평창 마이너스 적착 10,000개에서 7,000개 빼니까 얼마? 3,000개가 착과 감소 과실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자, 이 집의 기준 착과수는 몇 개인가요? 자, 그러면 인정된 착과 감소 횟수 3,000개가 있다는 거잖아요. 인정된 착과 감소 횟수가 있대요. 이때. 이때는 어떻게 한다? 기준 착과수는 몇 개다? 적과 후 착과수. 기준은 착과수는 적과 후 착과수 7,000개에다가 플러스 착과 감소 3,000개 해서 10,000개가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 집에 종합에 가입했는데 이 집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00개 열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상 손해에 냉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10,000개 달릴 수 있다. 이게 기준이고요. 자, 이 집 법입니다. 자, 단감인데 5종 가입했어요. 특약 가입했습니다. 근데 이 집이 4개 사고 있었어요. 그래서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라는 거죠, 이 집이. 적과 후 착과수가 7,000개로 조사가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집에 착과 감소 횟수는 몇 개인가요?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집은 5종이 가입했는데 4개는 5종 사고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래서 착과 감소는 있다, 없다? 착과 감소가 착과 감소 과실수는 없다 이잖아요. 계산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집에는 인정된 착과 감소 횟수 있다, 없다? 없대요. 없대요. 인정된. 그러면 이 집에 적과 후 착과수는 몇 개다? 아직 기준 착과수는 몇 개다? 기준은 적과 후 착과수인 7,000개다. 결국은 이 집은 비과수원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냉해는 왔지만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항상 기준은 뭐예요? 보상하는 손해. 보상하는 손해. 그렇기 때문에 이 집은 냉해는 보상하는 손해가 아니죠. 그래서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우박, 화재로 인해서 착과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발생하지 않았을 때 태풍, 이 집은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 화재가 발생하지 않았을 때 달릴 수 있는 과실이 뭐다? 기준 착과수인데 이 집이 발생하지 않았죠. 태풍, 강풍, 5종은. 그래서 이 집의 기준은 뭐다? 적과 후 착과수다. 인정된 착과감소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두 번째는 이런 거예요. 대신에 적과 후 착과수 이후의 착과수가 적과 후 착과수가 큰 경우에는 그 적과 후 착과수 이후의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만 인정된 착과감소 횟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인정된 착과감소 없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이 집 봅니다. 자, 이 집이 조사를 했더니 A 가선이 일소로 인해서 착과수를 조사해 봤어요. 그랬더니 이 집이 8,000개. 자, 이 집도 일소로 인해서 착과 조사를 해봤어요. 이 집도
8,000개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조사를 해드리고 여기까지 보고 이제 난이도로 올라가는 거죠. 이렇게. 각각 기준착과수를 계산하시오. 그럼 A 과수는 기준착과수가 몇 개 되겠습니까? 이 집은 인정된 착감소수가 있죠. 착감이 있기 때문에 이 집은 그냥 묻지 마라. 여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 단서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단소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래서 여기에만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그래서 이 집은 그냥 이 기준은 똑같이 7,000개 플러스 착감 3,000개에서 10,000개가 기준이 되는 거죠. 당연하죠. 이것은 설령 이렇게 페이크를 줬다 하더라도 이렇게 변경된 것은 어떤 경우만 해당된다면 인정된 착감소수 없는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없는 경우에만. 되셨죠? 자, 그러면 이 집은 기준 착과수 몇 개로 하면 되겠습니까? 인정된 착감소수 없을 경우에는 적과후 착과수가 기준이라고 했죠. 그래서 적과후 착과수가 7,000개 했는데 그 이후에 일손에서 착과수 조사해 보니까 8,000개로 나왔다면 인정된 착감소 없는 과수에 해당되죠. 여기가. 없는 과수에. 그래서 이 집의 기준은 몇 개로? 기준 착과수는 8,000개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셨죠? 이렇게 구분을 해버리시는 게 중요해요. 이게 이 글자를 그냥 읽으면서 멋이 오케이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왜 얘를 써놨을까? 왜 얘를 써놨을까? 이런 것들은 꼼꼼하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는 출제하시면서 이런 내용들이 가미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주의할 점은 보면 할 수 있다예요. 한다 그래서 무조건 시험 나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나왔잖아요. 그 보시면 그 38쪽 상단에 가 기준상향 산정 양가로 1번 있고 양가로 하번 가. 적과 종료 전에 인정된 착과수가 없는 과수는 적과후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한다. 다만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이후의 착과수가 적과후 착과수 조사 이후의 일소 착과수가 일소는 당연히 적과후죠. 왜냐하면 일소의 보험기한은 적과후부터 9월 31일까지니까. 그죠? 그래서 이후에 그 사고 당시에 착과수가 적과후 착과수보다 큰 경우에는 이때는 뭐다? 이때 조사, 늦게 조사한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해 주십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셨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의 가입 과정을 고발해 산출한다. 가입 과정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의 일개의 평균 과실의 무게를 말한다. 그래서 얘는 품종 구분하지 않습니다. 한 과수원에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가입 과정은 모두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됐죠? 자, 그래서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의 가입 과정이고 기준 착과수를 잘 이해하셔야만 기준 수확량을 알아내는 거예요. 기준 착과수.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인정된 착과감소가 있냐? 인정된 착과감소가 없냐? 입니다. 그러면 인정이라는 게 뭐냐? 적과전에 보상하는 손해로 인해서 착과가 줄어든 거. 우리 착과감소가 수 연습 무지하게 했잖아요. 그렇죠? 어마무시하게 했으니까 그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인정된 거. 자, 그러면 여기서 한 번만 더. 자, 이 집 거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이 집이 지금 이제 종합에 넣었어요. 종합이고 5종은 가입 안 했대요. 이렇게. 가입 안 하고 이 집이 평착수가 10,000개, 적착수가 7,000개라는 거예요. 자, 적과전의 사고를 분석을 해봤습니다. 적과전의 사고가 자 A 과손 공통이에요. 공통. 자, A 과손에 보니까 사고가 보니까 이 집은 냉해 있었고요. 그죠? 그다음에 B 과손에 보니까 이 집은 적과전의 사고가 조수해, 화재, 자, 일부 규모로 피해가 발생했대요. 그래서 나무 피해율이 20% 나왔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과수원 봅니다. C 과수원입니다. 적과전의 사고는 무사고래요. 무사고. 또 네 번째 과수원 봅니다. 자, 이 집의 적과전의 사고는 당연히 무사고이고 이후에 일소시에 착과수 8,000개로 조사됐대요. 자, A, B, C, D에서 각각
착가 감소 가실수와 기준 착과수를 계산하시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4개. 그럼 이거 조건을 좀 길게 걸면 15점짜리 만들 수 있고, 간단히 걸면 5점짜리도 이 하나 갖고도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항상 염두에 두실 것은 착가 감소할수는 뭐다? 종합 넣냐, 오종 넣냐. 그거 먼저 기억하시라고 그랬죠. 자, 이 집은 종합 넣은 거예요. 종합만 넣은 집이 내 집이에요. 종합만 넣은 집이. 됐죠? 종합만 넣은 집이. 자, 그러면 이때 첫 번째 거 A가 손은 뭐예요? 4개 피해 있었죠. 종합이니까 4개는 보상손해 맞다, 아니다. 보상손해가 해당된다, 안 된다. 맞다. 그쵸. 자연재해니까. 그래서 이 집은 A가 손해. 자, 착과 감소. 과실수, 기준 착과수 이렇게 구분해 볼 수 있겠죠. A와 수는 착감소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평착 마이너스 접착 하면 되겠죠. 그래서 평착에서 7,000개 빼니까 3,000개네요. 그랬으니까 착감소수는 평 10,000개 마이너스 7,000 했으니까 3,000개가 되고요. 기준은 어떻게 돼요? 기준 인정된 착각감소수가 있죠. 인정된 착각감소가 있으니까 이 집은 4개가 안 왔다면 달릴 수 있는 과실은 10,000개가 된다는 거죠. 착각감소 7,000개에다가 3,000개 했죠. 그러니까 이 집은 7,000개 착각감소 플러스 착각감소가 있어서 10,000개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 느낌 오시기 기본. 두 번째 봅니다. 조수에. 조수에는 이 집이 비과선입니다. 착감소수는 어떻게 해요? 자, 이 집은 착감소수는 작은 거예요. 작은 거. 자,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저가 후 착가수 해당된 3,000개하고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이 20%가 있잖아요. 나우 피해율. 고사, 수학불능 일부 피해 주수를 합한 것에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 기억나시죠? 그래서 0.2. 그래서 2,000개. 그래서 이 둘 중에 작은 거. 그래서 결국은 착감소수 2,000개라는 거죠. 그렇지, 2,000개. 기준은 어떻게 돼요? 그럼 이때 멧돼지가 안 왔다면, 조세 화재는 이 조세 화재가 일부 규모 발생이 않았다면 이 집은 과일이 몇 개는 달릴 수 있겠냐라는 거죠. 몇 개 달린다고요? 9,000개 달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인정된 게 2,000개 있으니까. 그래서 이 집은 7,000개 플러스 2,000개에서 9,000개가 기준 착과수가 된다는 거. 아시죠? 세 번째, 무사고입니다. 무사고. 이 집은 종합해 놨는데 사고가 안 났다는 거예요. 그럼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너희 집은 몇 개만? 7,000개만 열 수 있다. 즉 인정된 착과 감소 과실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거 해당되겠죠. 이게. 그랬으니까 이 집 C가 손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당연히 0개가 해당되죠. 왜? 보상 손해가 없으니까. 없으니까. 자, 그러면서 기준 착과수는 어떻다? 결국은 인정된 착과 감소에 해당 안 되니까 7,000개가 기준이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죠? 네 번째 봅니다. 자, 무사고입니다. 이 집도 똑같아요. 종합에 넣었는데 무사고예요. 저가와 착과는 7,000개인데 일소시 착과 피해 가수가, 자, 이 집은 무사고니까 D번에 착과 감소가 있다 없다? 착과는 줄어들었죠. 10,000개, 7,000개, 3,000개 줄었지만 사고가 안 났다고요. 보상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니까 이 집의 착과 감소는 0개가 됩니다. 즉 인정된 착과 감소에서 없는 게 해당되는 되고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단서가 적용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집은 착과 감소가 있으면 기준 착과수는 몇 개? 저가 후 착과수가 아니라 저가 후 착과수로 하기는 하는데 인정된 착과 감소에서 없는 과수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 저가 후 착과 조사 이후에 조사한 일소 때의 착과수가 저가 후 착과수가 크기 때문에 그때로 든다. 내중 착과수를 기준 착과수로 든다. 그래서 8,000개. 답이 다 다르죠. 10,000개, 9,000개, 7,000개, 8,000개 다 다르죠. 이렇게 네 가지의 답을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문제들도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개념을 잡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외웁니까? 이해를 해야 푸는 거예요. 이거 암기가 안 되거든요. 이게 조건 살짝 바꾸면 다 답이 달라질 건데 이걸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해 주십사라는 거예요. 기준 착과수 이제부터는 지금 이 시간부터는 어떤 경우에도 다 계산할 줄 아셔야 된다고요. 제일 기분 좋은 기본이 뭐예요? 인정된 착과감소 인정합니다. 제일 좋은 말, 귀한 말이 이 말이에요. 인정된. 착과는 줄어들었어. 착과는 줄어도 사고가 없어도 평착 10,000개에서 적착 7,000개, 3,000개 줄어든 거 맞죠? 그러면 그걸 인정해 주냐 안 해주냐죠.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인정된. 항상. 착과는 줄어들었어. 평착 10,000개에서 7,000개, 3,000개 줄어들지만 그거 인정할 거냐 말 거냐. 인정 여부는 뭘로? 보상한 손해 발생 여부로 판단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여기도 인정된 착과수가 없다는 거죠. 없죠. 착과가 없으니까 그때는 기준 착과수는 원래 네 집은 재해가 발생 안 했어도 원래 이만큼밖에 안 열리잖아. 요거 기준으로 할 거야. 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드리자면, 자, 인정된 착과감소수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면 이 중요한 게 이 기준 착과수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적과후 착과수 매우 중요하고 착과 감소가수 매우 중요하고 기준 착과수가 매우 중요한데, 기준 착과수의 쓰임새, 기준 착과수를 왜 저렇게 악을 쓸까라는 거죠. 이 기준 착과수. 용도입니다. 이 기준 착과수를 어디다 쓰려고 그러냐. 첫 번째가 뭐냐면 자기부담 감수량 있죠. 자기부담 감수량의 산정 용도입니다. 자기부담 감수량은 어떻게 하냐면 기준 수확량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에요. 즉 계약자가 책임지는 양을 결정하는 게 바로 기준 착과수거든요. 기준 수확량은 기준 착과수다 뭐만 과중만 때려 곱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1과목에서 공부하실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에 감액입니다. 1과목 공부하셨죠? 자, 가입 착과수하고 기준 착과수를 비교해서 가입 착과수 대비해서 기준 착과수 줄었다면 그때는 뭐다?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한다. 왜 그러냐? 보험 가입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냐면 평년 착과수 이렇게 계산할 거예요. 곱하기 무게 가입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입니다.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이 되겠죠. 평년 착과수에다가 가입 가중하면 평년 수확량이 되는 겁니다. 또는 평년 착과량이 되겠죠. 달려있는 거 이거에다가 뭐다? 가입 가격 돈으로 환산시키면 보험 가입 금액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평년 수가가 10,000개였어. 근데 올해 농사 짓다 보니까 당신은 착과가 무사고였는데 착과수가 줄었다는 거예요. 7,000개로. 또는 8,000개로 줄었다면 당신은 올해 여기서 수확할 수 있는, 농사 질 수 있는 것은 평년에 10,000개가 아니라 8,000개 또는 7,000개밖에 아니지 않겠냐라서 줄이는 거예요. 보험 가입 금액을 감액시킨다고요. 감액.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감액 후 보험 가입 금액. 감액을 하면 감액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을 설정할 때 이때는 기준 착과수예요. 곱하기 가입 과중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계산하시면 돼요. 기준 착과수 곱하기 가입 과중 무게 곱하기 가격 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이 기준 착과수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보험료 아신가요? 보험료. 1과목 공부하시죠. 보험료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겁나게 중요합니다. 미치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는 말이 중요하다 말밖에 안 하는 게 보험료예요. 그렇죠? 평년 수확량도 무지하게 중요합니다. 꼭 나옵니다. 반드시 나옵니다. 내년에 나옵니다. 매회 나옵니다. 이게 평년 수확량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식이에요. 근데 얘는 뭐냐면 차액 보험료를 돌려주는 거예요. 차액 보험료. 산정은. 원래 보험에 가입할 때는 평년 착과수 10,000개로 가입했더만 10,000개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받았겠죠. 10,000개를 책임져 줘야 되니까. 근데 보니까 당신은 올해 농사 지어봤더니 8,000개밖에 안 열리는 과손이네. 또는 7,000개밖에 안 열리는 과손이네. 그러면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과일은 몇 개? 7,000개밖에 없다는 얘기죠. 또는 8,000개밖에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8,000개에 해당되는 보험 가입 금액이 결정이 될 거고 그 가입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하겠죠. 그러면 당초에 10,000개로 산정했던 당초에 가입 시에는 10,000개로 산정한 보험료를 지금 보험자가 받았다고요. 근데 이때 기준 착과수가 결정이 됐어요. 착과수가 결정이 되고 나면은 이때는 뭐다? 기준 착과수가 나왔겠죠. 그러면 기준 착과수에 해당하는 개수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다시 산정을 해요. 다시 산정해서 최초 보험료 있죠. 최초 보험료, 예, 가입은. 보험료에서 마이너스 기준 착과수에 해당하는 기준에 대한 보험료. 빼게 되면 뭐예요? 차액이 남죠. 요거 돌려주는 거예요. 요거. 개념이. 차액보험 산정 개념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 착과수가 겁나게, 무지하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 착과수 개념을 모르시게 되면 자기부담 감수량은 계산 못 하십니다.
근데 이 시험에서 기준 착화수는 몇 개입니다 주질 않아요. 우리가 위에 있는 가입 내역, 그 다음에 보상하는 손해가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적과전에 사고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쓱 분석을 해서 아 여기는 인정된 착과함수가 있구나 없구나 해서 착과함수부터 치고 나가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쭉 치고 나가면서 마지막에 뭐다? 기준 착과수 계산하시고 자기부담감수량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제 4번 감수량 산정 있죠. 착과 종료 전 착과 감수량.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중요한 게 뭐예요? 감수량을 산정하는 데는 착과 종료 전에 착과가 줄어든 양, 감소량. 얘를 어떻게 계산해요?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하면 착과 감소가 나오겠죠. 얘는 재보험 사업자는 보험 사고가 발생할 때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피해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착과 감소 과실수를 산출한다. 다만 우박으로 인한 착과 피해는 수확 전에 착과를 분류하여 이에 과실 분리에 따른 피해 인정 개수를 적용하여 감수 과실수를 별도로 산출한다. 착과 전에 우박이 왔다는 거죠. 산출 이하 착과 감수 과실수 산정 방법이라 한다. 하여 착과 후 보상하는 재해로 발생하는 감수에서 합산한다. 이 말은 뭐예요? 착과 후에 누적이다. 자, 여기 정리해 봅니다. 자, 여기 보게 되면 착과 전에 착과 종료 전은 같죠? 착과 전과 같은 말이에요. 그냥 한자 더 써놓은 거예요. 착과 전. 그랬으니까 착과가 끝나기 전에, 종료 전에, 착과 전에 라는 거죠. 착과 전에 착과 감소량. 그러면 이 착과 감소량은 어디에 산정한다? 계약 체결 24시부터 착과 전까지의 사고로 인해서 뭐가? 평년 착과수 대비해서 몇 개나 착과 착과수. 평년 착과수, 착과 착과 조사를 통해서 몇 개나 착과가 줄어드는가라고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감소량은 착과 감소 과실수. 착과 감소 과실수 곱하기 가입 과중입니다. 무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양이니까. 자, 그러면 착과 감소 과실수는 어떻게 한다고요? 피하는데, 착과 감소 과실수. 정리 한 번만 더 합니다. 착과 감소 과실수. 자, 이 집은 적과전에 종합에 넣은 집. 5종 안 넣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자연재해. 자, 첫 번째. 자연재해 발생 시. 적과전의 종합은 자연재해 조세 화재잖아요. 자연재해 발생했다. 이때는 뭐다? 착과감소에서는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 끝. 됐죠? 이렇게. 자, 이 집에 적과전에 자연재해는 없고 자연은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조수해나 화재로 인해서 피해가 일부 발생했다는 거죠. 일부. 그때는 어떻게 한다? 착과감소에서는 작은 거 기억나시죠?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와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래요. 이 최대 인정 피해는 기억나신가요? 멧돼지나 화재로 인해서 죽어본 거 고사주수 또는 멧돼지나 화재로 인해서 수확이 불가능한 주수 또는 고라니가 이파리 조금 따먹었다. 일부 피해 주수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나누시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작은 거. 자, 이 집 착과감소 과실수 종합이었고요. 감소 과실수. 자, 이 집은 종합을 안 넣고 5종 특약 넣었대요. 특약. 특약에 가입했다는 거죠. 이때는 그냥 쉽다고 그랬죠. 오히려 얘기보다. 얘는 두 개로 분류하잖아요. 자연재해 낫냐 아니면은 조세 낫냐 분류하는데 얘는 그냥 무조건 묻지마라 갑자. 어떻게 한다? 작은 거예요. 작은 거. 그래서 평년 착과수 마이너스 적과 후 착과수와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로 산정한 것 중 작은 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최대 인정 피해율이 3개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이 3개, 최대 인정 피해율은 제일 큰 거예요. 제일 큰 거. 그 3개가 뭐다? 이 집은 지금 5종이니까 태풍, 강풍, 지진, 집중호우, 우박, 화재죠. 우박이 오니까 어린 과실이 우박에 처맞는 비율,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무 피해율입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여기 있는 나무 피해율과 여기 있는 나무 피해율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기는 엄격하게 하면 나무 피해율인데 그 나무 피해율 상태, 모습, 상태만 보고 피해율을 산정하는 거예요. 그럼 상태 할 때 혹시 기억나신가요? 이렇게 기억, 상태. 자,
그렇죠. 토복, 매몰, 유실,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근데 그냥 기억할 때 절도범, 도둑질한 놈을 절도범이라고 하죠. 그럼 매우 친다. 이렇게. 네, 그렇죠. 절도범은 매우 친다. 이렇게 보셔도 기억이 날 거예요. 자, 그러니까 절도범 하면 절단. 자, 2분의 1. 그죠? 토복. 플러스 매우 친다. 절도범은 매우. 그래서 매우가 아니라 매유 친다요. 매우. 그래서 유실입니다. 유실. 그 다음에 뭐냐면 토복, 매몰, 유실. 그 다음에 수실. 불라면 2분의 1. 그 다음에 침수, 주수예요. 나누기 7제입니다. 이게 뭐예요? 나무 표현이잖아요. 절단, 토복, 매몰, 유실, 침수. 그 다음에 소실 2분의 1. 그래서 토복, 매몰, 유실, 교재는 이게 순서인데 여러분들이 그냥 암기하기 편한 대로 하시면 되고요. 시험에서 이게 조건이 나올 거예요. 그럼 골라만 쓰시면 됩니다. 골라서 합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5종 환전 가입에 가입한 가서 단감 떫은 가서만 적용되는 게 낙엽 인정 피해율. 인정 피해율. 낙엽 인정 피해율은 단감 떫은 감 구분된 거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여기가 단감인 경우에, 떫은 감인 경우에 낙엽 인정 피해율 계산하면 다르다. 단감일 때는 1.0, 125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예요. 떫은 감은요 0.9662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얘는 고정값 0.0703입니다. 이렇게 산정된 것이 뭐다? 착과 감소 과실수고요. 이 착과 감소 과실수는 무게를 곱하면 착과 감소량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이 집이 그 밑에 단서에 보면 이런 말이 써져 있죠. 자, 착과 전에 우박사고 가수원입니다. 자, 착과 전에 우박사고. 자, 착과 전에 우박사고라는 것은 종합에 넣은 집이든 5종에 넣은 집이든 공통이겠죠. 자, 종합에 넣은 집도 우박은 자연재해에 해당되죠. 5종에 해당되는 5종 특약에 가입했어도 우박은 보상 손해에 해당되죠. 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착과전에 우박사고가 발생했다. 우박사고가 발생하면 우박사고. 이 집은 뭐냐? 5종일 때는 이때는 착과전에는 착과하기 전에 조사를 이때는 사고 났을 때는 종합일 때는 어떤 걸 조사하냐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만 해요. 아, 우박 피해가 있네요 라고 조사하는데 이때 5종에 가입한 집은 뭐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유가 타박률 조사를 해요. 그 이유는 뭐예요? 이 집은 만약에 이 집이 냉해도 있고 우박도 있어요. 이 동네가. 근데 어느 한 집은 종합에 넣고 어느 한 집은 5종에 넣을 수 있겠죠. 그러면 냉해는 5종에서 보상 안 해야 되니까 냉해로 피해 있는 것은 쳐다보지도 말고 유가 타박률 생긴 손해만 보상하려고 그런 거예요. 5종은. 같은 마을에 종합에 가입한 과수원이 사과가 있고 이거 똑같은 사과래요. 사과는 이 집은 5종만 가입했다는 거예요. 적과전에. 근데 이 동네가 냉해도 발생하고 우박도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올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냉해 피해, 여기도 냉해 피해, 여기도 우박사고, 여기도 우박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종합에서는 냉해나 우박이나 모두 자연재해이기 때문에 피해 있어. 냉해 피해 있네요. 우박 피해 있네요. 라고 하고 저가후 착과수, 평년에서 저가후 착과수 빼면 무조건 착감소수로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냉해 인정한다, 안 한다? 냉해는 보상을 안 하겠죠. 냉해는 보상 안 하고 우박만 지금 인정하겠다는 거니까 이때는 뭐다? 유가 타박률을 조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우박으로 생긴 손해만큼만 착과가 줄어들었다. 냉해로 착과가 줄어든 건 보상 안 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착과 감소량을 이렇게 산정을 하고요. 그러면서 자, 이 둘 집 다 우박이 왔잖아요. 지금 우박이 왔으니까 이 집은 과일. 그러면 어린 과일일 때, 자, 이 집에 우박 피해가 발생했다고요. 우박이라는 게. 자, 종합이 됐든 5종이 됐든 다 우박은 왔으니까 이렇게 어린 과일이 우박 피해를 발생했겠죠. 이렇게. 그러면 계약자 입장에서 다 따버려야 되겠죠. 다 따버려야 되죠. 왜냐면 키워봤자 기형과라고 그래요. 이 삐뚤이. 계약자분들은 삐뚤이라고 합니다. 삐뚤삐뚤하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움푹 파이고, 그러면 그건 내가 팔 수 없으니까 이걸 다 따버려야 맞겠죠. 그럼 다 따버리게 되면 뭔 현상이 발생하냐면 해거리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럼 내년에 과일이 안 열리니까 내년에 농사 지어서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래서 일부 이렇게 남겨놓고 하나만 남겨놓고 키울 수도 있다고요. 계약자분들이.
근데 얘가 수학기 때 보니까 뭐다? 이 키우는 것은 피해과, 이 피해과를 키우는, 계약자가 키우는 것은 뭐 때문에 키우냐면 이걸 다 따버리게 되면은 해결을 해서 내년에 농사를 못 지어. 이제 과일이 열릴 남은 숫자가 줄어들겠죠. 먹고 사는 게 힘들어. 그래서 할 수 없이 키우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수학기 때 키우는 게 수학하려고 키우는 게 아닌데 이 수학기 때 다 가서 여기 나무에 달려있는 모든 과실을 다 따서 우박으로 이렇게 피해 있는 것들 몇 개씩은 키웠을 거니까 그거만큼 보상해 주기 위해서 수학 직전에 적과전에 사고가 우박사고가 발생한 과수는 종합에 넣었던 5종이 넣었던 적과전에 사고가 발생한 우박사고가 발생한 과수는 수학 직전에 뭘로 별도로 착각표 조사를 또 해드린다는 얘기예요. 착각표 조사를. 자,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자, 적과전에 자, 우박이 왔어요. 사고 있습니다. 사고 있으면 이제 종합하고 5종으로 구분되겠죠, 이렇게. 자, 종합은 뭘로 한다고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하고 5종 과수는 뭐 한다? 육아 타박률 조사를 하고요. 그러면서 이 집은 둘 다 우박사고 왔기 때문에 수학 직전에 뭐 한다? 착과 피해 조사를 한다고요. 착과 피해 조사를. 자, 그러면 적과전 우박이 왔고, 그래서 그때는 정합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5종은 육아 타박률. 그러면서 이 사이에 뭐가 조사가 돼요? 이제 적과 후에 착과수 조사는 했겠죠, 이렇게. 착과수 조사가 끝나고 수학할 때 보통 보면 사고 같은 경우는 10월달, 11월달에 수학한단 말이에요. 그때 수학 직전에 표본주를 정해서 과일 따가지고 이때 적과전에 우박 사고 난 거 이걸로 인해서 달려있는 과실 계속 키웠다면 그거 피해로 인정해서 보상해 주겠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는 뭐예요? 지금 착과수 조사 끝났으니까 이때는 과실이 뭐예요? 과실이라고 부른다 이제 육아가 아니라 과실이겠죠. 그때는 뭐다? 이때 수학 직전에 착과표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뭐다? 이 조사할 당시에 착과수를 계산한다는 거잖아요. 그죠? 왜냐면 착과수니까. 그래서 이때 우박할 때 육아 때의 수천 개 달린 착과수를 하는 게 아니라 사고는 이때 났죠. 5월 달에 사고 났어도 그래도 착과수 보상해 줄 때는 이 수학 직전에 이때 조사 당시, 사고 당시를 자꾸 조사 당시 설명드리는 게 이때 착과수를 갖고 보상해 주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둘 다 착과피해 준다. 그래서 여기서 산정된 착과피해로 산정된 과실, 그걸 뭐다? 감수과실이라고 그래요. 착과피해 감수과실수는 어디다가? 착과감소보험금에다 산정하지 말고 과실 손해보험금 산정할 때 어디다가 누적 감수과실수에 넣어달라는 거잖아요.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38쪽 하단보수 박스 착과감소과실수는 최소가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가후 최대 인정감소과실수 중 뭐다? 작은 거. 요거 한 방으로 끝낸다는 거예요. 요게 어떻게 한 방으로 끝내냐? 요렇게. 자, 여기가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가후 착과수.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가후 착과수 있죠, 이렇게.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란 말이 있죠. 그게 여기에요. 예. 어떤 거냐면 예. 평년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표를 곱하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나와요. 그죠?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그다음에 여기도 보시면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가후 착과수하고 평년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표를 할 때 여기 있는 이 값이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예요. 즉 평년착과수에다가 최대 인정표를 곱한 값을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라고 한다. 인정피해. 얘를 뭐라고 한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입니다. 되셨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데 헷갈릴까 봐서 이렇게 풀어드린 거예요. 이렇게 푼 게 훨씬 더 오래 갈 겁니다.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이렇게 그냥 여기 있는 교재에 걸고 평년착과수 마이너스 적가후 착과수하고 최대 인정감소 과실수 작은 게 이게 지금 착과감소 과실수구만 라고 생각하시면 쉬운데 최대 인정감소 과실수를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할까요? 헷갈릴 수가 있어서 이렇게 쪼개서 이렇게 종합이냐 5종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을 하면 더 쉽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39쪽 볼게요. 자, 가입가중은 보험에 가입할 때 결정한 과실. 아까 또 나오죠? 한 개당 평균 과실의 무게를 말한다. 한 과손의 다수의 품종이 혼식된 경우에도 품종과 관계없이 똑같대요. 라번입니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시 모든 사고가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그게 여기에요. 여기. 조세 화재 일부 피해 있죠. 이렇게. 일부, 지금 그 내용이 여기 써 있네요. 일부인 경우에만 그랬죠. 뭘로 인해서요? 피해 규모가 일부인 경우에만 해당되며 차가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차가 감소를 한다. 그래서 밑에 나와 있네. 최대 인정 감소량. 차가 감소량은 평년 차가수 마이너스 저가 차가수 차가 감소인데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차가량 곱하기 최대 인정표율. 다시 말해서 평년 차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표율 같은 말이에요. 밑에 있네요. 그래서 최대 인정표율은 고사주수, 수학불능주수, 일부폐주수를 합한 건데 나누기 실제 결과주수예요. 그래서 그 라번 앞에다요. 이제 헷갈리시니까 라번이 있고 밑에가 공지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은 뭐라고 써놓으시냐면 밑에다가 적과 전에 종합에 가입했어요. 종합에 가입하고 조수해 공부했죠. 그 다음에 화재, 사고시. 그죠? 종합에 가입했고 자연재해는 미발생이고 조수해 화재 사고시입니다. 화재 사고시는 라번을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당구장 39쪽. 자,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피해 대상 주수를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집이 적과전에 종합에 가입한 가수원이에요. 종합에 가입한 가수원인데 4월 10일 날 자, 멧돼지 와가지고 5주가 고사 도고 5월 5일 날 화재로 인해서 5주가 수확이 불가능해 돼요. 왜냐하면 소실 2분의 1이면 수확 불능이거든요. 그래서 수확 불능 이렇게. 그 다음에 5월 15일 날 고라니. 그럼 이 고라니는 뭔지는 아시죠? 혹시 또 고라니가 고라니는 조수해인가요? 자연재해인가요? 이름도 깝깝하니까 조수해입니다. 조수해는 새나 짐승으로 생긴 손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라니로 인해서 일부 피해 주수 5주가 있대요. 이렇게. 그러면 이거 갖다가 이 사고가 날 때마다 나후 피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얘를 전부 다 합산한다고요. 합산. 그게 있죠. 합산한다고. 사고가 여러 번 났죠. 4월 10일, 5월 5일, 5월 15일 3번 났다면 이때는 이 피해 주수를 전부 다 합산한가. 이 합산한 것을 나누기 실제 결과 주수로 뭘 한다? 최대 인정 비율을 계산해라. 라는 뜻입니다. 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자, 4월 10일 날, 자, 그 멧돼지로 인해서 고사된 거 2주. 그 다음에 고라니로, 자, 일부 피해 3주. 이렇게도 될 수 있겠죠. 그래도 이렇게도 신경 쓰지 말고 이거 고사된 거, 수학 불능된 거, 일부 피해 쓴 걸 사고를 다 합산해라고요. 언제까지? 적과 전까지. 계획서 20부터 적과고 적과 조사 전까지 전부 다 합산하라고요. 같은 날이든 틀린 날이 다르든 간에 다 합산해라고요. 합산해서 뭘로? 실제 결과수로 나눠주십사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이 문제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안 나왔으니까 이제 합산하시는 연습하시면 될 거예요. 하루에 사고 난 것만 계산해 봤거든요. 자, 마번. 저가 종료 이전 최대 인정감소. 얘는 뭐예요? 5종 특약 가입한 것만 있네요. 우리 연습 많이 했죠? 저가 종료 이전에 특정 위험 5종 한정 보장 특별약관 가입건에 대한, 즉 가입 가수원에 적용하며 차가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인정 감소량을 차가 감소를 한다. 이 말은 뭐냐면 차가 감소량은 여기 있는 용어 그대로 하면 5종에 가입했다는 거죠. 그래서 차가 감소량이 최대 인정 감소량을 얘가 초과했다는 거예요. 이때는 차가 감소량은 최대 인정 감소량으로 한다 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 있는 차가 감소량은 어떻게 해요? 차가 감소 과실. 이게 차가 감소량이 어떻게 이해하시냐면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의 곱하기 과중이라고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얘는 최대 인정감수량은 어떻게 한다고요?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피해율이잖아요. 이렇게. 그럼 최대 인정피해율은 육아타박률, 낙엽인정피해율, 나무피해율 중에 제일 큰 거라고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의 과중 곱한 값과 평년 착가수의 최대 인정피해율, 여기 있는 것에다가 곱하기 이제 과중. 이 값 있을 때, 이때 얘가 더 크면, 그때는 최대 인정감수량을 착가감수를 하라라는 거예요. 이걸 이렇게 쓰는 거. 그래서 이렇게 뭔 소리요? 라고 할까 봐서 이렇게 쓰는 겁니다. 작은 거, 요렇게.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 곱하기 평년 착가수 곱하기 최대 인정피해율 중 작은 거. 결국은 뭐예요? 얘가 크면 얘 한도로만 준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 주는데 얘가 더 작으면 여기 한도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뭐예요? 작은 거잖아요. 연습 많이 했죠? 평착 마이너스 적착과 평착 곱하기 최대 인정피해율 중 작은 거라고 그냥 기억하시는 게 이 긴 문장을 한 방에 해결하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평년 착가수 마이너스 적과후 착가수면 착가 감소량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렇죠? 평년 착가수 과중이 있으니까 착가죠. 그 다음에 이거 최대 인정은 뭐다? 평년 착가수의 최대 인정피해율이에요. 그럼 얘가 더 크다는 거야. 얘가 커. 얘가 이렇게 클 때는 어떤 걸 적용한다고요? 작은 거 적용한다고 작은 거. 얘 적용한다는 뜻이에요. 이걸 이렇게 한 방에 정리해 드린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적과전 착감소량은 최대 인정 감소량은 평년 착과량 곱하기 최대 인정 비율. 자, 평년 착과량 그러면 평년 착과수에다가 과중 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는 평년 착과수 곱하기 최대 인정 피해율입니다. 자, 최대 인정 감소량은 최대 인정 감소 과실수 곱하기 과중에도 같은 값이 나와요. 똑같습니다. 최대 인정 피해율은 아래 1호부터 3호까지 산정된 값 중 큰 값이다 해가지고 5종일 때는 최대 인정 피해율이 3개 있다겠죠. 육아타박률, 낙엽인정 피해율, 나무 피해율 3개 있다라고 봐서 나무 피해는 상태만 본다겠습니다. 그래서 유실, 매몰, 토복,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주수를 실제 결과수로 나눈 값. 이때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 수의 과실 침수율을 곱하기 계산한다. 이거 설명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나무 피해율 쭉 나오죠. 그러면 단 침수 주수는 침수 피해를 입은 나무의 과실 침수율을 곱하기 계산한다. 밑에 박스고요. 그 밑에 박스 당구장 두 번째. 해당 사고가 2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별 나무 피해 주수를 누적하여 계산합니다. 똑같아요. 아까 그 고라니 온 것하고 똑같은 방법입니다. 다 합산합니다. 언제부터? 계약 체결 24시부터 적과 종료 전까지 사고 난 것들, 나무, 어떤 나무들, 토복된 거, 매몰된 거, 유실된 거, 그 다음에 절단 2분의 1, 소실 2분의 1, 침수 주수된 거 합산한다고요. 다. 주의할 점은 침수 피해 입은 주수라고 조건 주면 반드시 뭐다? 과실 침수율 찾아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침수수 나와요. 자, 한번 넘겨봅니다. 40쪽. 우박에 의한 육아타박률이 있습니다. 우박 피해 육아타박률은 표본주의 피해 육아수 합계 나누기 표본주의 피해 육아수 합계 플러스 표본주의 정상 육아수 합계로 육아타박률이에요. 자, 여기 보면 육아타박률은 최대값이 사고가 날 때마다 육아타박률을 조사합니다. 사고 날 때마다 피해 육아수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사고 날 때마다 육아타박률들을 조사해요. 자, 첫 번째 사고 때 육아타박률 몇 프로? 두 번째, 세 번째, 그럼 그 중에 제일 큰 거 쓴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육아타박률 조사하는 방법은 아시죠? 자, 표본주를 정합니다. 어떤 표본주?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되는 표본주. 조사 대상이 어떤 거다? 과일이 달려있는 나무다. 그래서 조사 대상되는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에 뭐다? 동서남북 4가지. 각 가지별로 몇 개씩 육아를 최소 5개 이상이고요. 다만 사과 배인 경우에는 동일한 과총일 때는 과총이잖아요. 하나애가 5개, 6개씩 묻혀 있을 때는 동일한 번호의 과총에 피해 육아 또는 정상 육아를 구분해서 조사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나는 두 번째 것은 이제 여기서 다 육아가 있는데 육아가 다 있으면 그럼 나는 이 첫 번째 두 번째 것을 봤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 두 번째 것만 봐달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것만 조사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5개를 조사하는 거예요. 계속. 됐죠? 괜히 이거 보고 오험에 여기 피해, 요놈 하나, 여기 보고 여기는 피해 없는, 여기는 피해 있고 오험에 2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100% 피해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첫 번째 이 번호를 2번 걸 조사했다고 하면 2번 걸 두 번째 얘를 과총이라고 불러요. 뭉쳐있다고요. 과일 주머니에 뭉쳐있다고요. 그래서 얘 중에서 여기서 두 번째 걸 조사했으면 다 이 가지에 있는 거 5개는 두 번째 걸로 조사를 해서 피해 입었냐, 안 입었냐, 피해 입은 유고와 정상 유고를 구분해달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공식보다는요, 조사 방법을 더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시험 문제 그걸로 나와요. 그걸로. 자, 예를 들어서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유가 타방률 연습해봤는데, 자, 이 집이 이 실제 결과주 수가 100주, 350주, 고사주 수가 20주, 그 다음에 미보상이 10주가 있대요, 이렇게. 근데 이 집에 유가 타방률 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조사를. 근데 이때 출제자가 했습니다. 피해 유가수, 표본주에 피해 유가수 합계는 다섯 개씩 50개래, 50개. 그리고는 그냥 이 집의 유가 타방률을 조사해보라는 거예요. 단 최소 조사 대상 주수에 의한 표본 주수 최소 표본 주수와 최소 유가 수로 조사했대요. 수로 조사함.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 중요한 게 뭐예요? 유가 타방률은 분모는 뭐예요? 전체 유가수죠. 전체란 건 뭐예요? 피해 유가수 플러스 정상 유가수 합친 게 전체잖아요. 그럼 여기는 분자에는 피해 유가수라고 하면 피해 유가수는 줬어 50개. 그럼 여기 몇 개 들어가는 거죠? 그때 유가 타방률 어떻게 조사한다 했어요? 조사 대상 주수에 해당하는 표본주를 정하고 그 표본주에 동서남북 4가지, 한 가지마다 몇 개씩, 최소 5개씩이라고요. 그러니까 이 집은 첫 번째 조사수가 몇 주예요? 자, 10주입니다. 10주 했으니까 350주에서 30개 빼니까 320주가 뭐예요? 조사 대상 주수죠. 그러면 320주에 해당되는 표본주는 최소 몇 개예요? 그렇죠. 앞 머리 숫자 플러스 7 하니까 10개네요. 10개. 그래서 10주. 한 10주마다 표본주 동서남북 몇 가지? 4가지. 각 가지마다 유가 최소 몇 개? 5개입니다. 이게 200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쓸 수 있게끔. 이것만 달랑 줘. 또 시험 문제가 또 오류가 나버렸구만. 이러지 마시고, 야, 이거 나왔으면 이거 조건 걸었겠다고 찾아보셔야 돼요. 조건 걸었다고. 됐죠? 그러면 이게 이제 1번 날짜에, 2번 날짜에 또 이제 이게 줄 수 있겠죠. 그럼 그것들을 유가타변으로 그때 사고 날 때마다 계산해서 가장 큰 값을 적용한다가 최대 인정 비율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낙엽 인정 비율입니다. 단감 떫은 감만 조사합니다. 그래서 6월 1일부터입니다. 중요한 날짜가 6월 1일이에요. 자, 시험에서 이렇게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낙엽 인정 비율은 언제 하냐? 단감 떫은 가손만 조사합니다. 단감이라든가 떫은 감 가손에 사고가 발생했을 때 조사합니다. 어느 때? 낙엽 인정 비율은 어떠냐? 단감 떫은 감이 적과전에 5종에 특이하게 가입했을 때만 조사해요. 뭘로 인해서? 태풍이라든가 강풍이라든가 지진이라든가 집중호우, 화재, 우박 빼고 여기 발생해서 이파리가 떨어지면 낙엽률을 조사합니다. 근데 언제 조사하냐? 이 사고가 언제? 6월 1일 이후에 이런 걸로 인해서 태풍, 강풍, 지진, 화재로 인해서 낙엽 사고가 발생했을 때 낙엽이 있을 때 낙엽 인정비를 조사하는 거예요. 낙엽률 조사를 통해서. 그러면 시험에서는 그죠. 자, 5월 20일 날 강풍이 왔어요. 낙엽 사고. 낙엽률 20%. 6월 15일 날 자, 강풍이 왔어요. 낙엽 사고. 자, 낙엽률 18%. 이렇게. 자, 다만 얘는 떫은 감을 할게요. 떫은 감 이렇게. 자, 이 집의 최대 인정표율 계산해야 되겠죠. 떫은 감이면 어떻게 계산해요? 떫은 감은 낙엽 인정표율이 떫은 감이니까 0.9662죠.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703이라고요. 그럼 이 자리에 올릴 거 이거 어떤 거 쓸 거냐라는 거잖아요. 20 쓸 거냐 18 쓸 거냐 어떤 거 쓰고 싶으십니까? 그러죠. 욕은 하지 마시고요. 욕은 하지 마시고 몇 쓴다? 18% 쓰시는 겁니다. 됐죠?
왜 18%를 쓸 수밖에 없냐고요. 얘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낙엽사고 언제 발생한다고? 6월 1일 이후에 발생한 낙엽사고로 산정된 낙엽률로 낙엽인정표를 적용한다라는 거예요. 보시면 덜컥 넘어갈 수 있게끔 해놔요. 그래서 덜컥 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거. 그렇죠? 먼저 얘 있잖아요. 단서가. 이 조건이 6월 1일 이후입니다. 왜 6월 1일 이후에 낙엽률을 조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때가 감이 형성되기 시작돼요. 보통적으로. 감꽃이 피고 수정하면 조그만 감똥이 생기죠. 감. 그때 처음 생긴대요. 6월 1일 기점 그때. 그래서 이제 그때 감이 덜 크면 보상해 주려고 그런 거죠. 피해 입은 거. 그렇죠? 그래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면 6월 1일부터 적과 종료 이전까지 단감 짧은 감의 낙엽피해에 따른 인정 피해율입니다. 그럼 얘도 사고 날 때마다 낙엽률 조사하고 또 사고 날 때마다 인정 피해를 조사해서 각 인정 피해 사고 때마다 조사한 인정 피해율 중 큰 값이에요. 낙엽률 중 큰 값이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낙엽인정 피해율 단감은 1.012로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0.0014 곱하기 경과일수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낙엽인정 피해율 떫은 감은 0.966이 곱하기 낙엽률 마이너스 고정수치입니다. 시간이 경과예요. 낙엽률은 동일한데 시간이 경과하면 단감 떫은 감의 낙엽인정 피해율 어떻게 더 커요? 그렇죠. 당연히 떫은 감이 커지죠. 그렇죠? 네, 떫은 감이 큽니다.